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안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해서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과거 불발되었던 관련 법 개정도 재추진될 분위기입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네, 의원님. 일단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해서 24일 날 국감을 하는데 증인이 모두 몇 명 채택된 겁니까? 예, 어제 저희 과방위 회의를 통해서 24일 날 마지막 이제 국감 마지막 날인데요. 과기정통부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이날 그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그다음에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홍은택, 최수연, 박성하 등 각 그 회사의 대표들 해서 6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자, 지금 오너가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아마 민주당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실무진 부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합의 과정에서 입장차가 많이 컸던 건가요? 아니면 괜찮게 합의가 된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카카오와 SK, CNC, 네이버 이제 각기 이 사태와 관련해서 좀 책임이나 이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어서 카카오는 특히 이제 이 모든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에게 이 그룹 차원에서 사과도 필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제시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경영진이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오너가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일관되게 저희들은 주장을 했고요.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SK CNC나 그 네이버의 경우 SK CNC는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그 책임자가 나와도 충분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가졌었고 네이버의 경우에도 일부 서비스 장애는 있었습니다만 바로 또 복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까지 오너를 부르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협상 과정에서 카카오를 그 김범수 의장을 부르게 되면 네이버도 형평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제기를 이제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네이버 이해진 의장 그리고 또 나중에는 저 최태원 의장까지도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당초에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만 부르자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입장차가 가장 컸던 인물 자체가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쟁점이 됐는데 지금 뭐 박찬대 의원도 그 점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 김범수 의장하고 그 김건희 여사랑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것도 있는데 이게 혹시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런 주장들을 들었고 물론 뭐 명시적으로는 그걸 이유로 들어서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범수 의장의 증인 채택을. 그런데 이제 그런 의심의 시선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그래서 지적을 하신 거고요. 예, 박찬대 최고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진 GIO 같은 경우는 윤영찬 의원이 좀 부정을 하긴 했더라고요. 잘했는데 뭐하러 출석을 하느냐.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하고 입장을 좀 좁히는 과정에서 좀 출석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어제 그 상임위 회의에서 국정감사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번 상황에서 네이버도 그 판교에는 SK CNC의 여러 서비스가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일부 장애는 있었습니다만 금방 복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것으로 봐서 오너를 소환한다는 건 사실은 좀 형평에 맞지는 않죠. 기계적 형평이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카카오를 책임자를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어쨌든 24일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된 주제만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정했습니다. 요 사안만. 예, 요번에 그 화재라든지 요 사안만. 예. 그런데 이제 네이버는 또 그런 질문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그 법안이 제출된 바가 있었는데 이때
그 네이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이버가 반대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민간 데이터 센터도 국가 재난 계획에 집어넣는 것을 좀 포함했거든요. 네. 네이버가 반대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인데 그 반대 의견이 지금도 유효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4일 날 국감 때 카카오 성토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카카오 김범수 의장한테 질문을 할 예정입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실은 이 사고 자체가 지하 3층에서 발생한 그 작은 불로부터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화재가 발생해서 서버가 다운이 됐는데, 근데 이게 신속하게 복구가 되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는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복구가 되지 못했느냐. 그럼 결국에는 카카오의 이중화 시스템 혹은 백업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백업 시스템, 그리고 이제 재해복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DR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요 DR 시스템 구축은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또 재난 대비에 투자가 좀 인색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지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있는데 실제로 그 카카오 생태계에 결합이 돼서 영업 활동을 했던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또 금전적인 피해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 국민들이 가졌던 이 불편함에 대해서 그 회사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신뢰할 만한 조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SK CNC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제 그 소방당국의 그 판단에 따르면 지하 3층에 배터리 보관하는 그 선반에서 예. 작은 스파크가 생겨서 화재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사고가 어떻게 전체 건물의 전력을 차단해야만 그러니까요. 했느냐. 예. 사실은 SK CNC도 전력망을 이중화하는 이런 백업 구조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SK CNC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SK CNC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으로 재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민간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부가통신 사업자들을 이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2년 전의 의견과 지금이 같은 것인지,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다 더 꼼꼼하고 치밀한 재난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인데요.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가정집으로 치면 두꺼비 집 화재 사고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 자체가 크진 않았어요. 지금 스파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대비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화재가 컸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전력을 전원 차단하는 이런 것들이 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하에 그 일종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제 그 전력 공급망이 들어가 있고. 직접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화재는 지하 3층에서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전력망이 그 지상층에 있는 전산실로, 그러니까 서버가 보관돼 있는 지상층으로 이게 이제 이 망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망은 두 가지로 대비가 돼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망 자체를 두 개로 이중화를 해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왼쪽에 사고가 나면 오른쪽에 이제 이 복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원이 차단됐을 경우에는 배터리가 가동이 되고 배터리는 뭐 그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30분 정도 구동을 하고 그 사이에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번 같이 아예 지하층에서 전력 자체가 지상층으로 올라갈 수 없게 돼버린 상황. 그건 뭐 비상발전기도 배터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전산실과 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그 지상층에서도 비상발전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이 표현한 것처럼 작은 문제를 가지고 두꺼비 줄을 다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면 지금 그 SKCNC 그 센터에 같이 있던 네이버, 카카오 그 차이 결정적 차이는 뭡니까? 네이버는 금방 이렇게 복구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종 이제 그 디바이스 이제 이 넣기 USB라든지 외장 하드라든지 이런 걸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 소위 이제 데이터 백업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 곳곳에다가 외장 하드를 만들어놨어요. 외장 하드가 있는데. 예. 그렇죠. 있는데 근데 그걸 외장 하드를 읽어내려면 읽을 수 있는 OS나 시스템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디바이스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네이버는 그게 구축이 돼 있었던 거고 카카오는 그게 구축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백업은 때문에 된 거는 맞는데 백업을 읽어낼 능력이 네이버는 그렇습니다. 빨리 있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읽고 구동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의 그 백업 시스템은 뭐 4곳에 분산돼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관되고 있는 시스템이지 예. 이 데이터를 읽어서 구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이 백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백업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차이가 났던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일 계기로 카카오 독과점 얘기가 다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은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거 부가통신 사업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이제 재난 복구망을 구축하지 못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문제입니다만 카카오톡 같이 전 국민 서비스가 불통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골목 상권까지 침해했던 이런 독점적인 이슈가 작년에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 국감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도 골목 상권은 침해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약속도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독점 이슈와는 조금 다른 이슈로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실제로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예.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라든지 이 생태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된 주무부처를 대통령은 공정위가 나서서 해라라고 지시를 했지만 네. 정부 여당에서는 과기부가 중심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여당 내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라는 것이고요. 과기부와 공정이 두 군데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컨트롤 타워가 어떤 이슈를 그러니까 재난관리 이슈는 누가 하고 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관련된 이슈는 누가 하고 이걸 가름말을 정확히 타야 되는데 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적으로 이 정부의 대책이 좀 한심한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막 불통이 생겼는데 카카오 측에서는 이것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카카오톡은 불통이죠. 다음 메일도 불통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과기부나 이 카카오 바로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재난 문자 보내잖아요. 통신 3사와 협의해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카카오톡 불통 중입니다. 좀 국민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이런 상황 전파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 도대체 뭐 불편해서 뭘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제가 일요일 날 현장 가서 과기부한테 제가 지적을 했고 네. 그랬더니 어제 아침에 문자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안내 문자 그래가지고 늦게 왔어요. 늦게.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은 그때 보내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오후에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 보냈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이만큼 정부가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점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이 법 개정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승래 의원께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요거 대표 발의하셨네요. 어떤 내용이죠? 예, 이거는 이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보면 과기정통부가 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서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이제 해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현재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기간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뭐 KT, SKT 같은 네. 기간통신 사업자, 통신사죠.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 채널, 요렇게는 해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SK CNC 같은 이 데이터 센터가 민간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이게 한 160곳 정도 됩니다. 요 사업자도 재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 하루에 1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부가통신 네. 서비스 네. 그리고 뭐 트래픽 1% 이상 이렇게 되면 한 5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카카오, 네이버, 뭐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런 부가통신 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번 법안이 많이 통과가 되면 좀 다를까요? 앞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유사시 모든 조건을 대비하면서 상황관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호우 대비를 할 때 그러니까 30년 빈도 그러다가 30년 빈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 50mm 1시간당 50mm 했던 것은 지금은 막 100mm 이상 오지 않습니까? 1시간에? 그럼 이거를 빈도수를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비를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 관리를 또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질 것이다. 짧게 지난번 2년 전에는 통과를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통과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상황이 바뀌었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현실로 보기 전에는 이것이 어떤 피해를 줄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통과될 근데 것이군요. 현실로 보여지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반대했던 기업들도 이번에는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